안전단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5단원 안전단원에서는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선생님과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커다란 인간이 지금 누워 있어요. 어디에 누워 있냐면 바로 빙판 위에서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도 여기저기 많이 좀 다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예요? 네,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피가 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피가 나는 상황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붕대를 감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팔이 부러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고 지금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단원에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여기 보니까 빙상, 설상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해요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배우나요? 아니요, 요거는 12월 달에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함께 배울 예정이고요. 선생님과 지금 할 부분은 응급처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7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 방학이 됩니다. 방학이 되면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 그리고 특징,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처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 114쪽, 115쪽을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응급처치와 빙상, 설상 안전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운동할 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신체 안전과,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응급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안전의식을 배워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침착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침착성이라는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조금 차분하게 이것을 대처하는 것을 침착하게 대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초록색 조끼 입은 친구가 넘어졌어요. 이걸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주자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머, 다리를 다쳤나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친구 말이 맞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침착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돼! 함부로 몸을 일으키면 위험할 수 있어.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15쪽 밑에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 자, 내가 생각하는 침착성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침착성은
무엇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다쳤을 때 차분하게 친구가 어디를 다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살펴봐야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1분 시간 주도록 할게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10. 다 쓰셨으면 다음 116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응급처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써져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런데 궁금해요. 응급처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응급처치가 뭘까요? 선생님께 응급처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줄 친구 있나요? 응급처치라는 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등에 이송되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현장에서 행해지는 처치를 바로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즉 간단하게 그냥 종이에 손이 살짝 뱄다거나 아니면 어디 바늘 같은 데 찔려서 피가 살짝 나는 이런 상황 말고요. 정말로 크게 어디를 다쳤을 때 119나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결국 병원에서 처치를 받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치를 바로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학교라는 현장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다가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현장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나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생님께 알려야 되고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부모님 아니면 가까운 어른, 이런 어른들께 알리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응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응급 처치 방법을 알아두고 이것을 침착하게 대처하면 더 큰 부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응급 상황인지 살펴보면서 내가 다쳤던 경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친구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뭔가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이 친구가 더 멀리 뛰려다가 그만 발목을 삐긋했네요. 발목을 삐긋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염좌. 뭐라고 한다고요? 네, 염좌라고 합니다. 염좌. 자, 지금 염좌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삐끗했다 아니면 삐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염좌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친구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다가갔다가 그만 팔을 배트에 맞았어요. 팔이 배트에 맞았어요. 그래서 팔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어머, 어떡해. 이거는 골절이 된 거죠. 골절. 네, 이렇게 팔이 부러지는 걸 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세 번째 친구는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뛰었더니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요. 어머, 그러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 숨을 못 쉬겠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머, 이럴 때를 뭐라고 하느냐, 심정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심정지. 네. 네, 이런 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황. 또 보니까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있는 이 친구가 손목이 찌릿찌릿 아프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목이 아픈 이런 찌릿찌릿한 상황, 이거는 아까 말했던 염좌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는 필리핀의 민속춤인 티니클링을 추다가 이 친구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야 하면서 여기에 피가 좀 나고 있네요. 이런 걸 출혈이라고 합니다. 출혈. 네. 그러면 여기 위에다 한번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황은 염좌네요. 염좌. 네, 염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삐거나 아니면 찌릿찌릿 이런 경우를 염좌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발목 아니면 팔목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주로 삐거나 아니면 찌릿찌릿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까 베티에 맞았던 거를 뭐라고 한다 했죠? 네, 골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골절. 골절이라는 것은 뭐가 팔이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아주 유식한 말로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 이렇게 지금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가 난다는 것은 출혈이라고 하죠. 네,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신체 어느 부분이든 피가 날 수 있다고, 부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면 좋겠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함께 하도록 해요. 자, 두 친구가 놀고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넘어졌어요. 먼저 상황 인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된 건지, 넘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아니면 누가 발을 걸었는지, 이런 상황인지 어떤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물어요. 뭐라고 묻죠? 네,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멘트. 너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많이 아프니? 이게 바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다치면 주로 대부분 너 괜찮아? 하고 묻는 이것이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친구의 질문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괜찮아? 선생님 별 하나 쳐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친구가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툭툭툭 털면서 나 괜찮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남자친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변에 어린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옆에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 하고 선생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밖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면 주변에 친구 엄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에게 신고를 할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즉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디서 다쳤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넘어졌는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요. 이런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차분하고 아까 말했던 침착하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골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식하게. 옛날에는 지금 이 친구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골절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9에 신고를 하는 시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정말 작게 그냥 단순하게 골절이 되었으면 이 친구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머리에도 피가 나고 있어요. 넘어졌는데. 그러면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119에 전화를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9에 빨리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어떤 친구가 어떻게 다쳤는지,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119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상을 당한 친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전화까지 다 했으면 119가 올 때까지 이 친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행동 요령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서 처치 및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과연 염좌, 골절, 출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겠습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